안녕하세요,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바쁘게 살게 되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마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0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50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출근길에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나가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아, 나랑 좀 이야기하고 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하더군요. 언제부터인가 아버지와의 대화가 안녕히 계세요와 다녀오겠습니다. 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면서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진솔한 만남, 자연의 변화, 계절의 향기,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 소리까지도요. 기억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늘을 한참 바라본 게 언제인가요? 구름이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는지, 새들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유심히 본 적이 있나요? 아이들처럼 배를 세워본 적은 또 언제인가요? 우리가 놓친 것들 중에는 이런 작은 것들도 있지만 더 큰 것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주름이 언제부터 깊어졌는지, 아이가 언제부터 어른스러운 말을 하기 시작했는지, 배우자의 취향이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던 한 분이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오늘도 아들이 바쁘다며 급히 나갔다. 함께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하고 싶은데 괜히 바쁜 아들 붙잡을 수는 없고,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들, 우리에게 건네는 작은 손짓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살까요? 어쩌면 우리는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매일 쏟아지는 일들에 치여 정말 소중한 것들은 뒤로 미루고 나중에, 다음에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죠.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지만 그 순간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친구는 매주 토요일마다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 어색했지만 점점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젊은 시절의 꿈,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마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왜 이제서야 아버지와 이런 대화를 하게 되었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후회도 들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놓친 소중한 것들 중에는 사람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그중 하나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어떤 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지조차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좋아했나요? 어떤 꿈을 꾸었나요? 어떤 일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나요?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그런 순수한 기쁨들을 하나둘씩 잃어버렸습니다.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이라는 무게로 말이죠. 한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학생 딸아이가 어느 날 엄마,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함께 웃었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해요.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 대부분이 공부 얘기, 성적 얘기,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요. 언제부터인가 모녀 사이의 대화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기쁨이 사라졌고 그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만 남아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 어머니는 의식적으로 딸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함께 요리를 하거나
같이 드라마를 보거나 산책을 하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아이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놓친 것들은 대부분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커다란 이벤트나 특별한 순간들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이죠. 함께 마시는 차 한 잔의 여유, 손을 잡고 걷는 짧은 산책, 아무 말 없이 나누는 따뜻한 미소,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같은 것들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장 그리워하는 순간들은 되게 평범했던 일상들입니다.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냄새, 아버지의 담배 피우는 뒷모습, 어머니가 빨래를 널며 흥얼거리던 콧노래, 형제자매들과 함께 TV를 보며 웃던 저녁 시간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 순간에는 그것들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걸까요? 아마도 그때는 그것들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할머니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실 거라고, 가족들은 늘 함께할 거라고, 이런 평범한 일상들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편지가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꿈을 쫓아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해요. 자신이 떠나온 고향의 풍경들, 어릴 적 친구들과의 추억, 동네 어르신들의 따뜻한 관심, 그 모든 것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도시에서의 성공과 편리함을 얻었지만 그 대신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다고 하더군요. 이웃과 인사를 나누며 사는 삶,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사는 삶,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운 삶. 그분은 편지 끝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온 것 같다고요. 우리가 놓친 소중한 것들 중에는 이런 생활의 여유도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빨리, 더 빨리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먹고 빨리 이동하고 빨리 일을 처리하고 빨리 잠들고 빨리 일어나고 모든 것이 속도전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일까요? 사랑은 빨리 할 수 있나요? 우정은 빨리 쌓을 수 있나요? 신뢰는 빨리 만들 수 있나요? 진정한 행복은 빨리 찾을 수 있나요? 아니죠. 정말 소중한 것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정성스럽게 갖고 나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농사를 지으시며 느꼈던 계절의 리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메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휴식하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살 때가 가장 평안했다고 하셨습니다. 급하게 서둘러 봐야 곡식은 제때 익는 것이고 조급해 한다고 해서 계절이 빨라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도시로 나온 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연의 리듬과는 상관없이 사는 삶, 계절의 변화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삶. 그러다 보니 마음도 자꾸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뭔가에 쫓기는 것 같은 기분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자연의 리듬을 잊고 우리 몸과 마음의 리듬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피곤할 때는 쉬어야 하고 슬플 때는 슬퍼해야 하고 기쁠 때는 마음껏 기뻐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조차 억누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들 중에는 우리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들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보내는 조용한 오후, 음악을 들으며 걷는 산책길,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석양.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언제부터 사치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한 직장인이 보내준 사연이 있습니다.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데 어느 날 지하철이 고장나서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짜증이 났지만 갑자기 오랜만에 여유가 생긴 거죠. 그때 지하철역에서 올려다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바쁜 일상에 쫓겨 몇 년 동안 제대로 하늘을 본 적이 없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의식적으로 하늘을 보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퇴근길에는 급하게 걷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며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니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졌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어쩌면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큰 성취나 특별한 사건에서만 행복을 찾으려 하고 일상의 작은 기쁨들은 지나쳐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침에 마시는 첫 번째 커피의 향,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는 일상의 축복, 사랑하는 사람의 안부 문자 한 통. 이런 작은 것들 안에도 충분한 행복이 있는데 말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항상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진짜 행복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가족들이 건강하게 모여 있는 것, 맛있는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것, 서로 안부를 묻고 대답할 수 있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놓친 소중한 것들 중에는 감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 말이에요. 매일 집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하다 보니 생과 사의 경계에 있는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된다고 해요. 그런 환자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그런 평범한 일상 말이에요. 그 간호사는 그런 환자들을 보면서 자신의 일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들인지를 깨달았다고 해요. 건강하게 출근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걸 말입니다. 우리가 놓친 것들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루에 몇 분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시간, 자신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런 작은 시간들을 만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놓친 것들을 되찾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용기, 가족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전하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진짜 마음을 인정하는 용기 말이에요. 한 중년 남성이 보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연락이 끊어진 지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몇 번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 와서 연락하면 어색할 것 같아서 상대방도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망설이기만 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 친구의 소식을 들었는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서야 용기를 내어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은 친구는 깜짝 놀라면서도 너무 반가워했다고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친구도 그동안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두 사람은 그날 몇 시간 동안 전화로 이야기하며 잃어버렸던 우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왜 진작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20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했구나라는 후회와 함께 그래도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놓친 소중한 것들 중에는 이렇게 작은 용기 하나로 되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해서 어색해진 관계,
고맙다고 표현하지 못해서 서먹해진 사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멀어진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작은 용기 하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과의 관계가 어색했다고 해요. 아들이 어릴 때는 엄마 품에서 응석도 부리고 속마음도 털어놓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서로 안부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들도 바쁘고 자신도 바쁘다 보니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 그리고 때로는 서툴렀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미안함까지 진솔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다고 해요. 처음엔 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었지만 편지를 받은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계기로 모자 사이에 다시 진솔한 대화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느라 진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부담스러워할까봐, 민망해할까봐, 거절당할까봐. 그런 걱정들이 우리를 망설이게 만들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진심으로 표현하는 마음을 싫어할 사람은 없거든요. 한 직장인이 들려준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사 동료 중에 항상 도움을 주는 선배가 있었는데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말하면 오히려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선배가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선배가 보여준 기쁜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진작 이런 마음을 표현했다면 우리 관계가 더 따뜻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놓친 것들을 되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작은 관심을 표현하는 것, 진심을 담아 인사하는 것,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관계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라는 마음가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놓친 소중한 것들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것에 대한 자책보다는 이제라도 깨달았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의 선택은 미래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한 퇴직한 교사가 보내주신 편지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은퇴 후에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성적과 진학에만 초점을 맞춰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요. 학생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시간, 꿈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실패했을 때 위로해주는 시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선생님은 자책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안부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비록 완벽하지 못했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교육자의 마음으로 아이들과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현재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커졌다고 하더군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했던 부모로서의 시간, 충분하지 못했던 자녀로서의 시간, 부족했던 친구로서의 시간. 그런 것들에 대해 자책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어떤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도 마음에 남습니다. 직장일에 바빠서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많이 놓쳤다고 해요. 아이들의 학예회나 운동회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고 함께 놀아달라는 아이들의 요청도 자주 뒤로 미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야 그때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해요.
처음엔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에 대한 후회로 괴로워했지만 어느 순간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비록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된 자녀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자녀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때로는 여행도 함께 다니면서 비록 늦었지만 진짜 아버지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죠. 놓친 것들을 되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하고 완벽한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하루에 한 통씩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 한 달에 한 번씩 오랜 친구와 만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한 주부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에 지쳐서 가족들과의 대화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아침에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시키고 저녁에는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고 그러다 보니 가족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TV를 끄고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한 거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가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 이야기, 남편의 직장 고민, 그리고 자신의 일상 이야기까지. 그렇게 조금씩 가족 간의 소통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우리가 놓친 소중한 것들을 모두 되찾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이미 떠나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더 이상 놓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놓쳐온 소중한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 안부를 묻고 싶은 가족,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 우리는 때로 거창한 변화를 꿈꿉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 완벽한 관계, 이상적인 일상. 하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휴대폰을 조금 덜 보고 가족의 얼굴을 더 바라보는 것. 급하게 지나치던 길에서 잠깐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는 것. 고마운 사람에게 짧은 안부 인사라도 건네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매일 일기를 쓰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일기의 내용이 특별합니다.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다고 하거든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따뜻한 햇살, 맛있었던 아침 식사, 자녀의 안부 전화, 이웃의 따뜻한 인사. 이런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을 기록하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은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매일매일의 작은 순간들 속에 이미 충분한 행복이 있었는데 젊을 때는 그걸 알아보지 못했지. 지금이라도 그걸 알게 되어서 참 다행이야. 우리도 그분처럼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들에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 평범하다고 여겼던 일상 속에서 소중함을 발견하는 눈,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마음의 표현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가 놓쳤던 소중한 것들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무엇인지를.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더 소중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후회보다는 만족스러운 기억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소중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